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표현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의 유일한 해독제는 기대가 만들어낸 실망을 마음속으로 되뇌지 않는 것이다. 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화는 지니고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 같은 것이다. 한번 화를 내면 지독한 독감에 걸릴 때처럼 기운이 쭉쭉 내려앉는다. 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화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을 가리킨다. 화는 격분, 적개심, 폭력 행사, 말없이 노려보기 등의 형태를 띈다. 단순히 골치가 아프다거나 짜증이 나는 것은 화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의 핵심어는 통제불능이다. 화가 나면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를 올가매게 된다. 대개 화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는 버릇이자 선택이다. 실망을 느낄 때 나타내는 몸의 뱀 반응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일종의 정신 이상이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따라서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은 것은 일시적인 광란 상태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은 없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는 있는 대로 맥이 빠지게 한다. 생리학적으로는 고혈압, 궤양, 발진, 두근거림, 불면증, 피로, 심지어는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며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된다. 화를 내는 것도 웃어넘기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이다. 모든 감정이 그렇듯 화는 생각이 만들어낸다.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리고는 그 실망에 대한 반응으로 화를 택하게 된다. 화가 인간다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한 화를 받아들일 구실이 생기는 셈이며 화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도 피하게 된다. 그래도 꼭 화를 내야겠거든. 어떤 식으로든 화를 터뜨려라. 단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망할 때 자신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실망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신경질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난 지금 화를 내지 않고 너를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다.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못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어쩌면 이와는 정반대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화를 산더미처럼 안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할 용기조차 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이다. 화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단 한마디도 내뱉은 적이 없지만 그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무수히 많은 고민을 끌어안고서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는 사람의 정반대 경우는 아니다. 그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준다면 왜 화를 내겠느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것은 모순된 논리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러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라. 저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다고 자처하는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 있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배짱 두둑한 새로운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화라는 오류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내디뎌야 할 첫 걸음이다. 그런 다음 외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나름의 심지를 갖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화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 화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생각을 대폭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순간에 화만 제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낼 것. 그리고 늘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를 내는 것은 뒤로 미루려고 노력할 것. 화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15초 동안 화를 참았다가 여느 때처럼 폭발하라. 다음에는 30초 동안 참는 연습을 시도해보고 그 간격을 계속 늘린다. 일단 화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된다.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화를 내는 신용만 할 것. 언성을 높이고 화난 표정을 짓는 것은 괜찮지만 화에 곁들여지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까지는 체험하지 말라. 교통체증에 걸리면 시간을 잴 것. 얼마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동승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대신 차분히 질문을 해보라. 길에 묶여 기다리는 시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해보라. 화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라. 스스로 선택을 내려라. 그리고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라.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가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맨 마지막 10번째 마음가짐을 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밝지 않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잘 모르고 어두운 오류지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는 어리석음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지적 능력이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무명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보면 저 사람은 잠시 미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그 당시에는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사람 안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깔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귀신이 붙었나? 뭔가 다른 인격체가, 뭔가 다른 운영체계가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도 위험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맨 마지막 조건, 웨인 다이어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기대대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 질문에는 늘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상황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보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기대대로 반드시 돼야 된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 기대대로 돼야 된다. 내가 무슨 큰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 것, 또는 자기 숙제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자기 방 정리를 자기 스스로 하는 것, 학교 가기 전에 가방을 챙기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분노를 통해서라도 혹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바꾸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만 저도 화를 내는데 이 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하려면 첫 번째는 웨인 다이어 박사가 얘기하는 대로 15초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참지 마시고 반드시 화가 난 그 장소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장소를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걷거나 뛰어서 벗어난다면 내가 화에서부터 좀 더 자유롭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몸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확 분비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는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고 공격성을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은 그렇게 오랫동안 몸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가 화를 내게 돼 버리면 내가 화낸 것에 대해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내 기대대로 반응을 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화가 난 내 목소리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도 화가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또다시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마디가 오고 가다 보면 화가 머리끝을 뚫고 지나가죠. 하늘 꼭대기까지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이것은 화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식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진짜 화가 난 것과 화가 난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빨리 걷거나 뛰거나 해서 자기 자신을 화가 난 그 장소와 상황에서 빨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화가 나더라도 화에 휩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행복한 이기주의자 10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